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자 주식 본선 1위 박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들 아침에 수익 좀 보셨죠? 공교롭게 제가 그냥 얘기 드린 종목이 잘 가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 좀 하고 종목 얘기 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앞에 방송을 이제 저희가 10시부터 이제 이어받아야 되니까 보통 이제 한 9시 55분 이렇게 켜놓거든요. 아침 한 9시 55분에 켜놓는데 앞에 방송에서 대화제약 매매했나봐요. 와. 네, 민 박사님도 주식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금요일 날 그 수익률 대회 계좌에서 대화제약 매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거 차트가 좀 이상하더라고, 계속. 슈어, 그러니까 하루 더 있었으면 저는 완전 대박이었을 텐데. 대화제약, 슈어소프트, 에코프로 뭐 막 이랬는데. 오늘부터 제로 세팅이라. 예. 저도 못 먹는다라는 거 안 산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그냥 솔직히 얘기합시다. 안 산 거잖아요. 슈어는 그냥 샀어도 되는 거였고요. 제가 저희 산 가격이라고도 얘기 드렸는데. 그리고 에코프로는 제가 가격을 얘기 드렸어요. 저희 정확하게 그 가격에 샀거든요. 94,000원에서 95,000원. 93,900원인가 찍었어요, 그날. 제가 95,000원 밑에 깔아놨다고 했잖아요. 그날 다 체결됐는데, 제가 살려고 했던 가격이 94,000원에서 5,000원이었습니다. 아, 박사님 1등 할 거래요? 1등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1회 대회 때 2등 해가지고, 왕중왕전 어차피 전 참가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 대회 살살 하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살살 했는데 1등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세게 한다라고 1등 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아시잖아요. 주식이 뭐 내가 맘먹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도 있어야 되고 뭐 하는 건데. 아, 슈어소프트를 목요일날 저희 문자반 회원분들이 산 종목이긴 한데, 어차피 그 가격대가 비슷해서 너무 괜찮아 보여서 얘기 드렸어요. 방송에서 그냥. 너무 괜찮아 보여서. 물릴 자리도 별로 없고 그런 거는. 제 생각대로 안 가도 별 손해를 안 볼 것 같아서. 자,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시장이 일단 뺐다가 올렸다가 뭐 이러고 있는데, 일단 미국 시장 자체가요, 딱 분위기가 뭐냐면, 자, 지난주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번 주에 있는 FMC를 앞두고, 일주일 앞두고, 에코프로 매도했어요? 저 그냥 들고 있는데, 에코프로 안 팝니다, 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전 에코프로 안 팔 겁니다. 요거 먹으려고 산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지난주는 미시장이 우상향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약간 이번 주에 있는 FMC를 좀 전형적으로 의식하는, 그래서 중간중간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고, 그 다음 CME 패드워치 상에서의 테이블 상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을 보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딱 그 흐름이었고, 사실 미시장이 셌던 건 지지난주에요. 2주 전에. 이제 11월 달에 어떤 하락 추세를 돌파를 시키고, 그때 좀 많이 올랐었죠. 그때 좀 많이 올랐었고. 어쨌든 이제 미 시장은 이번 주 FOMC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새벽이 될 겁니다. 그날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을 현재 88%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 시장에는 관심 없구나. 다 종목에만 관심이 있군요. 네, 뭐 시장 얘기 별로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 지금 보면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지수는 이 밑에 보시면요, 이 파랑 신호가 하나 있죠.
근데 지수가 올라왔죠. 이 말이 뭐냐면 이 정도 올라왔는데도 신호가 안 바뀌었다? 이거 매도 신호 한번 뜰 거란 얘기예요. 매도 신호 한번 뜨고 한번 내려올 겁니다. 언제? 보통 이 정도 상황이면 하루 이틀 내로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높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경험치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특징을 감안해서는 빠져봐야 또 1박 2일이에요. 빠져봐야 하루 빠지고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수 고민을 그렇게 할 레벨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오늘 혹은 내일까지는 지수가 언제든 빠져도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밀었다가 지금 또 반등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빠져도 계속 이제 반등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아셨죠?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에코프로 VI네. 11만원, 11만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면 갈 때 미치더라, 진짜, 이거, 이 주식이. 제가 참다 샀죠, 금요일날, 여러분. 제가 참다 금요일날 샀습니다. 제가 얼마에 샀냐면 9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샀어요. 94,000원에서 5,000원. 네, 여기 샀습니다, 저. 네, 점심때. 아침부터 저 자리에 깔아놓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무 배짱 부렸구나. 야, 그냥 샀어야 되나? 뭘 사긴 했는데, 최저점에. 이 자리에 안 줬으면 어떡할 뻔했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샀어요, 저. 이 자리에서 안 샀으면 진짜 좀 약오를 뻔했다. 2차전지 딴 거 볼 거 없고요. 그냥 에코프로 보면 돼요. 2차전지 뭐 다른 거 볼 거 있습니까? 그냥 에코프로 보면 되지. 예, 에코프로가 대장이에요. 얘가 대장이고요. 얘가 대장이고, 일단 기본 목표가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일단 15만원 생각은 하는데, 15만원 생각은 하는데, 아까 차트 언뜻 보니까 중간에 좀 고민할 지점이 어디 있을까에서는 한 13만원대? 그 정도는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요. 13만원부터는 좀 고민을 할 것 같고, 지금은 저는 딱히 팔 생각이 없어요. 15만원이라고는 제가 얘기를 저번부터 드렸는데, 이게 이때 최저점 찍었을 때 있잖아요. 요때. 그때가 7만 4, 5천원대거든요. 뭐 거기서 한 2배짜리 파동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럼 딱 15만원 나와요. 여기서도 4만 5천원부터 10만원까지 한 2배짜리 파동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런 파동을 하나 노리는 거면은 한 15만원은 가는 게 맞죠. 그쵸? 제가 애초에 이거 잔잔바리 노린다고 안 했잖아요. 애초에 잔잔한 매매를 제가 하려고 에코프로 자꾸 얘기한 게 아니라 큰 파동 먹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했을 거고요. 12월 초에 흐름은 너무 좋은데 이게 약간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 게 더 좋을 텐데, 근데 금요일 움직임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여기서 놓치면 못 사겠다 싶어가지고 산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오늘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신경 너무 쓰지 마세요. 좀 보세요, 이런 거는. BME 차선책, 저도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를 못 샀으면 BME 차선책 정도는 되죠. 근데 이게 기왕이면 에코프로가 좋긴 한데 뭐가 되든. 잠깐만요. 여튼 뭐 이미 출발했으니까요.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릴 수도 있잖아요. 10만 2,400원 이상에서만 끝나면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땡겨 놓으면 저 밑에까지 내려올 확률은 극히 희박해서요. 예,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슈어소프트 좀 얘기 드리면, 일단 슈어소프트도 축하드립니다. 예, 슈어소프트도 사실 슈어소프트 같은 종목은요, 제가 주봉이 이쁘다고 했을 거예요. 일봉도 일봉인데 주봉이 이쁘다. 다시 보면 지난주 주봉이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섰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주봉이 이렇게 섰는데, 이 볼린저 상단을 뚫은 주봉이 나온 게 2년 6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를 안 합니까? 이제 차트라는 게 의미 부여하는 건데, 몸통으로 2년 6개월 만에 주봉이 이렇게 딱 섰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네. 금요일날 너무 괜찮아 보여서 사실 얘기한 거고,
왜냐면 회원들 목요일날 산 거라 이걸 얘기하기가 좀, 금요일날 만약에 그냥 NXT부터 슈팅 나왔으면 넘어갔을 건데 NXT 슈팅 나오고 바로 밀어버려가지고 얘기 드린 겁니다. 가격대도 괜찮아서. 예, 아무튼 이거는 이제 또 올라가니까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막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종목은 특징이 뭐냐면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툭툭탁 거릴 수 있어요. 왜? 2년 6개월 만에 뚫었잖아.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이제 돌파가 된 자리인데, 거의 상장하고 처음일걸요? 초기 빼고는. 상장하고 처음으로 돌파가 됐단 말이죠. 의미있게.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좀 많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 문제는 뭐냐면 얘가 2년 동안 묵혀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 기간 동안 묵혀 있었잖아요. 이런 데서 막 물려 있는 사람들 많지 않을까요? 이걸 어떻게 소화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른 진통이 있을 거는 감안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따른 진통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얘는 진짜 많이 갈 수 있어요. 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일단 이 긴 박스, 긴 수렴이죠. 이렇게 수렴하던 거잖아요. 이 긴 수렴의 제일 최상단이 여기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뭐 8천 얼마밖에 안 돼요, 사실. 9천 원도 안 돼요, 여기.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자리는 사실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가면은 진짜 뭐 막 이 상장 초기 때 막 왔다 갔다 했던 이런 가격대 있잖아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아 보이냐면, 글쎄요, 저는 그냥 심장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 저 같으면 조금씩 매도하면서 일부 물량은 그냥 내비둘 것 같아요. 일부 물량은 내비두면서 조금씩 차익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현대가 2대 주주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아, 여기 2대 주주고 보고. 밑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하다가 밑에서 했어야지. 뭐 스타일이 다른 거겠지만 이제 가니까 그게 부각돼 보이는 거죠. 아, 내용은 너무 좋아 보여요, 슈어는. 내용이,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 사이에서의 어떤 커넥션이 생기고 있고, 거기 최대 수혜주가 뭘까에서는 저는 저 종목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물론 대형주에서는 얘예요. 현대 오토에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오토에버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남아 있어 보이는 게 쟤밖에 없어요. 슈어소프트밖에. 여튼 근데 올라갈 때 툭툭거릴 수 있다, 매물이 많기는 하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오래 행보했으니까요. 아셨죠? 자, 아셨으면 1번. 예, 다들 아무튼 축하드리고, 둘 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공교롭게 강하게 얘기했던 두 종목이 잘 가버려서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종목도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저 메시지 하나만 좀 보내고.
응. 아, 눈이 앞에 잘 안 보여가지고. 자, 이제 종목들 좀 볼게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와, 에코프로는 미쳤다. 슈어도 미쳤다. 많이 올라가. 아, 얘도 그건데, 자동차인데, 아우토크립트. 오늘 상한가구나. 이것도 진짜 오랫동안 소외됐었는데요. 오늘 갔네요. 링크 솔루션, 와. 얘는 아침에 뉴스가 나왔어요. 링크 솔루션. 에코프로 냅 두세요. 뭘 팔아요. 많이 드십시오. 예. 저 에코프로 오늘 팔자리 아닌데? 오늘 고점 뚫었는데 뭐 굳이 오늘 팔아야 되나?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너무 많이 올라서 팔고 싶죠? 진짜 많이 17%가 올랐네. 너무 많이 오르니까 팔고 싶잖아요. 뭐 그럴 순 있는데요. 글쎄 뭐 굳이 굳이 저는 예. 와 근데 진짜 많이 오르긴 했다. 에코프로가 17%야? 오. 무시무시하게 올려버리네. 와. 와, 이거는 좀 많이 세긴 하다. 근데 에코프로를 이렇게까지 땡길 수가 있구나.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에코프로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왜 그게 제가 신기하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에코프로는요, 그냥 정해져 있었거든요? 정해져 있었다라는 게 뭐냐면, 언제 가느냐 싸움이지, 그냥. 12월 언젠가 제가 급등할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11월 내로? 12월 내로? 12월 내로 급등을 할 것이며, 그리고 잔잔바리 먹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나왔던 이런 파동을 노려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이게 뭐 의견이 그래서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오늘 많이 올랐다? 근데 이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이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왜 팔아요? 굳이 윗꼬리가 달릴까봐요? 아 윗꼬리 좀 달리면 어때요? 애초에 이런 거 노렸던 거잖아요. 예. 뭐 이거 단타 치려고 했던 거 애초에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고민을 합니까? 의견 나올 게 별로 없는데 그냥 와 오늘 많이 올라간다 그냥 이게 다예요. 많이 올라가서 뭘 할 건 없어요. 이제 못 산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이제 산 사람들이 뭔가 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비두세요. 예. 오늘 첫날이잖아요. 심지어 고점 뚫은 첫날인데 굳이 저는 아까 이거 올라갈 때만 해도 오늘 요 가격대만 지켜도 이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뭐 17%까지 땡기니까 저도 좀 놀랍기는 하지만 그냥 그런갑다 해야지 뭐 그래서 뭐 할 게 없는데요. 할 게 아니라서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20% 수익일 텐데 금요일에 산 거 벌써. 근데 좀 내비둡시다. 좀 수익 줄더라도 저거는 조금 파동을 한번 먹어보자는 거지. 딴 것보다. 자, 저 딴 종목 좀 찾아볼게요. 제가 사실 오늘부터 또 스윙일대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또 하필 월요일이고 막 이래서 종목 찾는데 어질어질합니다.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사실 오늘 같은 날이. 그래요. 잠깐만요. 맞아요. 금요일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금요일이 마지막 타이밍이었는데 아 정말 운이 좋게 금요일날 제가 샀네요.
금요일 최저가에 샀네.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와, 그거 안 사줬으면 어떡할 뻔했나. 지금도 좀 떨리네. 아, 안 사줬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어휴, 안 사질 수 있었거든요, 사실.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야. 제가 아마 제 개인 유튜브에서 가격을 얘기해드렸을걸요? 저 9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넣어놨다고? 94,000원에서 5,000원. 그건 제 개인 유튜브에서 아예 가격을 금요일날 얘기를 드렸는데, 93,900원 찍었어요. 자, 지금 지수는 오히려 살짝 마이너스. 에코프로가 지금 지수를 떠받드는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네요. 와, 에코프로 BM. 두 개가, 나머지 다 빠졌네. 거래소도 LG엔솔. 그럼 저쪽도 올라가나? 리튬은 그냥, 이게 지수 플레이가 더 강하네요. 이게, 봅시다. 예, 이건 지수 플레이가 더 강한 거네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라서 더 센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수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패시브 자금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거는 윗골이 달릴 각오하고 내비두는 겁니다.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잠깐만. 현대약품, 대화제. 바이오 얘기 잠깐 드리면요. 바이오가 어이구 맛있는 가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맛있는 가격. 더 내려와라.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바이오도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많이 빠진다고 뭐 바이오는 끝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종목마다 위치가 다 있잖아요. 괜찮은 종목은 좋은 자리에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를 일단 제일 선호해요. 같은 값이면. 이거 저 4만원 깨지면 살 거거든요. 이거 4만원 깨지면 살 건데 이제 거의 다 왔네. 네. 4만원 깨지면 아무튼 타이밍 잡을 건데, 근데 뭐 하루만이네 또. 한 2, 3일 있다 사도 될 것 같고, 여튼. 가격은 슬슬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주식이 매일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근데 바이오가 오늘 좀 세게 조정을 받기는 해요. 이게 금요일날 알테오젠, 부터 해가지고 조금 흔들렸죠, 바이오가. 조금은 세게 빠지는데, 또 좋은 자리에선 사면 되는 거고. 이게 약간 그러니까 바이오랑 이게 양립하지 못한다라는 게, 우리나라는 확실히 그게 있죠. 보면 시총 상위가 정해져 있는데 반도체. 그러니까 거래소는 반도체 자동차가 메인이에요. 거래소는. 코스닥은 바이오 2차전지가 사실 메인이거든요. 물론 그 외에 뭐 로봇도 있고 소부장도 있고 막 한데 등등등 막 있는데, 거래소도 뭐 딴 거, 거래소에도 사실 2차전지가 있죠. LG엔솔 같이 막 있긴 한데 메인은 이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반도체랑 2차전지가 양립하지 못하는 것도 뭐 요즘도 많이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바이오와 2차전지가 이제 따로 가는데, 뭐예요 이게, 바이오로 들어갔던 자금이 2차전지로 또 들어오는 거죠. 같이 잘 못 가요 우리나라. 가만 보면 메인 섹터들은 특히 이제 규모도 좀 있고 거래 대금을 많이 수반해야 움직이는 섹터들 보면, 바이오는 워낙 그동안 또 많이 올랐죠. 오늘은 이제 2차전지 차례인 거고,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차례인 거고. 미쳤네 에코프로는 진짜. 맘먹고 땡긴다 오늘.
보면서도 어마무시합니다. 자, 다른 섹터 좀 볼게요. 여튼 이제 바이오는 저는 떨어질 때 좋은 포인트에서 종목별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또 핫했던 움직임 중에 하나가 얘네들. 근데 이제 보면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이쪽이 뭐냐? AI 바이오 쪽. 이쪽이 조정을 좀 받았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얘네들은 이제 다 로봇하고 자동차 연결되어 있는 애들 위주로 제가 넣는 거거든요. 밸류에이션은 얘가 좀 괜찮긴 한데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조정이 좀 나와야 들어갈 볼만하고 한락캐스트입니다. 그리고 볼만한 게 우린 PTS DIC 딱 이 정도. 제가 선호했던 건 링크 솔루션 요 정도인데, 지금 우림이랑 DI랑 링크는 이미 오늘 급등을 했고요. 그럼 저 같으면 한락캐스트를 어디에서 사야 될까 정도는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얘도 조정이 없던 거라 조정이 나올 때 봐야지. 조정이 나올 때 그러면 좀 봐야죠. 요 정도 일단 보고 있고, 그리고 의료 AI, 그러니까 AI 바이오 이쪽은 제가 이제 매매했던 거, 이거 다 한 번씩 매매했던 거예요. 시어스랑 제일 흡사한 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제2의 시어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어스가 대장이에요, 이쪽은. 시어스 테크. 요거랑 제일 흡사한 종목. 실제 움직임이 제일 흡사해요. 내용도 그렇고. 이거 기억 못하세요? 3빌리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시어스랑 제일 유사한 종목 3빌리언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일 비슷하다니까. 이게 왜 비슷하냐, 이거 제가 9,000원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매출이 빨리 BP를 넘어서 찍을 수 있는, 그것도 이제 북미 시장이나 이런 해외 쪽 진출을 통해서. 그게 이제 3빌리언 이에요. 얘가 이제 가을인가에 미국 법인 만들었잖아요. 북미 법인. 얘는 아마 내년 상반기면 찍힐 거거든요. 그 기대감이 제일 좋죠. 그리고 최근에 올라갔던 거에서는 유로핏. 유로핏을 유로핏은 제가 이날 말씀드렸잖아요. 이날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저희는 이날 들어갔어요. 이날. 그래서 잘 올라왔는데, 이거를 이제 구경만 하던 사람들 입장에선 지금 자리가 포인트예요. 뭔가 뭐냐면, 얘는 여기 아니면 여기가 저점일 것 같거든요. 요 사이 어딘가에서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 가격대 들어오고 있죠. 그쵸? 이제는 좀 잘 봐야 되는 가격대예요. 밑에가 깨지면요? 그때는 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가정을 해놓고 보는 거예요. 이 밑에서 저점이 찍힌다? 그때는 안 보면 되니까, 그럼 최대한 이 가격과 붙어서 매수를 하면 손절이 나가도 손절이 덜 나가겠죠. 이해가 혹시 되십니까? 아니면 뭐 11선을 기준으로 손절 자리를 잡든가 해가지고 보면 애매하게 이제 괜찮은 레벨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게 고점 가격대라서 고점 뚫고 빨라졌다가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포인트 괜찮습니다. 정확한 저점은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요 사이. 아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전 요 사이에서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 자, 그리고 토모큐브는 근데 이건 조정이 없는데, 아직은. 얘는 아직 조정이 없어요. 이건 조정이 없어가지고 딱히 눌림 자리를 뭐 지금 찾고 말고 할 건 없고, 그렇습니다. 눌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프로티나. 근데 얘 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프로티나 같은 것도 이런 데서 이제 튈 수가 있거든요. 어디냐면 이 자리. 근데 아니다 싶으면 손절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만 괜찮으면요. 아니어도 손절을 짧게 처리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자리는 볼만합니다. 아직. 프로티나. 로킷 헬스케어. 이게 최근에 좀 쉬고 있죠. 로킷. 동훈아나텍. 동훈아나텍이 원래 12월에 뭐 그 타액혈당 뭐 얘기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했는데 이게 아마 오늘 기사가 났을걸요? 그래서 그 뭐지? 기사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근데 밑꼬리 잘 달았네. 기사 내용 보니까 얘는 결과값이 내년 상반기에 나오겠던데? 제가 볼 땐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 같은데요. 손절이 힘드시면 단기 매매는 하시면 안 돼요. 손절이 안 되는데 단기 매매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손절이 힘들다면요. 만약에 내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여서 내가 손절이 나가는 상황이어도 손절이 그나마 나가기 쉽게끔, 즉 손절가와 매수가가 큰 차이가 안 벌어지면 되거든요. 뭐 그런 수밖에 없죠. 그럼 더더욱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는 매매는 하시면 안 되고, 손절이 어려운 분들은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면요 10% 20%는 너무 쉽게 물리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건 바이젠셀은 점상 가면서 막 가던데 그 종목 아닌가요 이거? 맞죠? 여기 점상 한번 가더니 그때부터 가던. 아유 이건 뭐 보유자의 영역이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야 이건 진짜 무섭네. 3,000원부터 올라갔네요. 여튼 이제 동훈아나텍은 아무튼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사를 저도 아까 보니까 이거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겠던데요. 12월이 아니라. 아마 그 실망감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끝난 건 또 아니니까 특정 자리에서는 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잖아요. 밑꼬리 달고 들어 올렸잖아요. 단기 물량들이 좀 들어왔겠죠. 슈어소프트 홀드 하냐고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리딩을 할 수는 없고요. 애초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오늘의 종목으로 원래 회원들한테 목요일에 드렸고요. 목요일에 드렸고 금요일날 너무 괜찮아 보여서 그냥 제가 아예 공개를 했잖아요. 이거 우리 목요일날 샀던 종목이라고 들고 있다고. 근데 이제 오늘 급등을 했어. 저는 약간씩만 차익하면서 들고 가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리딩 아니 뭐 다 해줘야 돼 리딩을. 근데 애초에 오늘의 종목이라는 게 매도가를 안 드려요. 수익 날 때 적절히 파시면서 일부는 홀딩을 일부 해볼 만한 것들은 제가 이제 얘기는 드리죠. 내비 두세요 이거. 그 일부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건데 뭐 굳이. 근데 얘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오랫동안 밑에 있던 종목이라 이런 종목이 처음에 올라갈 때 되게 그 둔탁하다니까요. 둔탁하다. 윗꼬리도 있고 아랫꼬리도 있고 예?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매물 소화를 해야 돼서 다. 대신 많이 갈 수 있어요 저거. 그래서 저거는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슈어소프트는. 아셨으면 1번 여러분. 슈어소프트 같은 거는 저건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면 일부는 매매 이익을 실현하면서 일부는 들고 가셔야 돼요.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그럼 일부 이익 실현은 왜 하냐면 저게 움직임이 좀 터프할 거라니까요 아마. 그거 글쎄 나는 그냥 그런 거를 꾹 참아라 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저도 못 참는데 뭐 약간 일부는 이익 실현을 하면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상담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종목들을 저기 상담하는 방송은 저기 어디야 그 반도체 아저씨가 하는 방송이 상담하잖아요. 거기 어떻게 거기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그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해요. 잡혀가요. 그래서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그거는. 잡혀간다니까요. 저희 방송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다고요. 그걸 원치는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그쵸? 좀 참아주시고. 잠깐만요. 저도 좀 종목 좀 한번 훑어볼게요. 아니, 근데 나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왜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무난무난하지 않나? 이거 왜 고민할 거리가 되나?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냥 무난무난 좋은데. 막 이렇게 화끈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고민이다. 그런 류의 종목은 아니에요. 이렌텍 같은 거는. 화끈하게 움직이는 류는 아니고. 와, 근데, 야, 에코프로 진짜 미쳤는데요?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20%가 올랐어. 사람들 에코프로만 사나. 거래대금 1위군요, 코스닥. 코스닥 거래대금 1위 에코프로. 와. 이래서 에코프로 하는 거구나. 갈 때는 무섭네요, 진짜. 슈어는 하루하루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거. 그게 이제 제가 딱 한 단어로 요약해서 이제 툭툭거리면서 올라갈 거다. 이게 되게 가볍게 가도 할 말 없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올라가도 할 말 없는 딱 그런 차트. 하지만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냥 그거죠. 내용도 되니까. 내용도 되니까. 에코프로 샀어요. 금요일에 샀잖아요. 에코프로 금요일에 샀는데 제 얘기 드리는 것 같은데 안 드렸나? 금요일에 샀어요. 다행히. 아이고 막차 탔습니다. 막차 탔습니다. 아우 다행히 막차를 탔어요. 못탈 뻔했는데. 94,000원, 5,000원. 제가 아침부터 이거를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3,900원, 93,900원 찍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죠? 네. 93,900원 찍었습니다. 사줬어요, 다. 하단까지. 여기. 93,900원 찍었죠? 12시 20분에. 요거 샀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오늘 많이 빠진다. 참 대단하다, 이것도. 움직임이. 원전 얘기 잠깐 제가 드릴게요. 오늘 좀 많이 빠지니까. 원전이, 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원전은 대장주는 뭔진 다 아시죠? 두산 두해빌이잖아요. 원전은 다 아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예, 못 샀으면 좀 배 아플 뻔 했죠, 당연히. 계속 벼르고 있는 거를 못 사니까. 근데 다행히, 해피엔딩이 됐습니다. 최저가에 샀어요, 다행히.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고, 하나 더 하면 BHI거든요. 대장주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근데, 제가 원래 좋게 보던 종목은 다 아시죠? 그게 이제 보상파워텍 이었잖아요. 얘는 이제 실적 가지고 제가 좋게 본 거고요. 요거 두 개는 대장주잖아요. 저는 지금은 보는 종목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을 볼 때, 뭐 대장주는 변함없다 칩시다. 이건 뭐 대장주니까. 얘네는 대장주니까.
근데 저는 지금 보성 파워텍보다는 사실 딴 거 보고 있고요. 그리고 봅시다. 얘도 오늘 아까 빠지던데 얼마야 지금? 전 태웅도 좀 좋게 보거든요. 워낙 바닥 주식인데. 요즘은 요거 두 개 봐요. 요거 두 개 플러스 태웅하고 우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이제 실적이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고 보는 건데, 전 딱 예전에는 요렇게 봤으면 요즘은 요렇게 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삼각형님. 예, 이렇게. 그래서 보자. 태웅은 바닥 주식, 우진은 신고가 주식. 두 개가 완전 성향이 다른데 둘 다 좋게 봅니다. 우진이 실적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태웅은 워낙 끼가 있는 주식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는 사실은 대장주라고 인정은 하는데 저는 이 종목들을 매매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보성 파워텍, 이것도 뭐 나쁘진 않네 아직도. 얘는 3분기 실적은 조금 꺾였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좋아 보이는 회사는 우진이랑 태웅이에요. 아셨죠? 오늘은 왜 조정일까요? 저거는 뭐 미장 때문일 겁니다. 보면 오클로 6% 빠졌죠.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건데 또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 또 뺐다가 또 올리지 않을까 싶고, 그 투자 경고 이런 거는요,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한라캐스트 투자 주의가 걸렸어요.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떴잖아요. 보통 이러면 주가가 쉰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많이 올라가는 주식 중에 우린 PTS, 얘도 떴는데 얘는 왜 급등을 하죠? 뭐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얘는 이제 한 2, 3일 전에 떴어요. 근데 이건 날라가고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이쪽도. 근데 좀 안전하게 하시려면 딱지가 붙을 거가 예고가 되는 종목은 그냥 안 하면 되죠. 그쵸?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그런 종목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고민할 게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런 딱지가 붙으면 쉬거든요. 근데 이쪽은 딱지가 붙은 애들도 막 움직이더라 라는 것 때문에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보고 있어요. 저는 한라캐스트 정도는 좋은 기회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이 있어요. 이 정도는. 아셨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신규주 한번 볼까? 아로마티카가 가네, 오늘. 이것도 오랜만이다. 차트 다 깨졌었는데. 신규주는 어려워, 매매가. 쉽진 않아요. 세나테크 이런 거, 이게 차트가 이게 참. 그쵸? 이노테크 보니까, 야, 이거 매매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노테크 같은 거는. 개파락으로 이렇게 빼버리면. 이거 한 달 됐나, 혹시? 아니죠? 맞나? 이거 오버행 나오는 날이구나. 그건 것 같은데? 한 달 됐어, 한 달. 한 달 돼서 오늘 오버행 나온 거네. 난 이게 차트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왜 오늘 개파락을 했을까? 오버행 나온 거군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규주는 오버행 꼭 체크해야 돼요. 뭐 종목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제 팁을 드리면, 신규주는 136개월마다 오버행, 요거 체크해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 PD 체크하셔야 돼요. 특히 13에서 많이 나와요, 거의 다. 원래 13에서 거의 다 나오니까 요거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 날짜들은 피해서 매매해야 돼요. 아셨으면 1번. 이거 너무 기본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규주는 136개월 상장 후 136개월 외우셔야 됩니다. 다 거의 다 이래요, 거의 다. 요거 피하세요. 특히 13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13.
지금 이노테크가 딱 1이네. 1개월 걸렸네. 이노테크가 1개월짜리 걸려서 오늘 급락하는 거였네요. 에임드 바이오는 상장한 지 3일 된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상장한 지 3일 됐잖아요. 두비 18층 청투. 부럽네요. 18층에서 청투라니. 아, 오늘 그냥 에코프로네. 아, 재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재건주 볼까요? 재건주? 어떤가 요새? 자리는 괜찮네. 데모가 상한가 같던 거죠? 자리는 괜찮네요.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아유, 모르죠, 뭐. 이거 그러니까 휴전이 될까요? 이거 모르는 거죠? 되면 이런 게 가요. 네, 자리도 좋으니까. 되면 이런 게 갑니다. 이런 게 이제 데모가 대장주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선호하는 주식이 요즘 어떤지 모르겠다. NRB. 전 얘를 조금 선호하는 게 얘는 이제 국내 매출 비중이 원래 높은 애라 그러니까 그거죠. 나는 휴전이 될지 안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 국제 정세와 관련된 거야. 아예 모르겠으니까 휴전이 돼서 뭔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일단 열려 있으면서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저는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NRB를 조금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NRB를 조금 선호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안 돼도 이거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돼도 올라가고 안 돼도 올라갈 것 같아서. 주가 자체도 싸더라고 이거는. 이걸 조금 선호하고요. 그리고 재건 쪽이 이쪽에 있잖아. 대형주들. 아니면 아싸리 대형주를 보든가. 현대건설기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차트가 별로다. 차트는 그냥 그러네요. 두산마켓. 데모. 대장주는 데모, 저라면 NRB. 그냥 요렇게. 아주 온갖 주식들 다 나오네요. 근데 지금은 뭐 딴 거 됐고 그냥 에코프로. 지금은 그냥 에코프로 시대네요. 오늘은 확실히 거래대금 1위에 시가총액 3위에 17% 올랐고 오늘 장은 그냥 에코프로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 막 움직이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남북경영. 근데 저 오늘 문자 종목도 아직 안 드렸어요. 그래서 좀 종목도 좀 찾아봐야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좀 요 시간을 빌어서 종목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종목을 드려야 되고 저는 오늘 한 두 종목 정도는 사실 채워 넣을 생각이라 좀 이것저것 찾아봐야 됩니다. IT 한번 볼까요? IT 그냥 아까 시간에서 동진세미캠이랑 삼양 NC캠 가던데 근데 치고 가지 못하네요. 동진세미캠 삼양 NC캠 에코프로 삼양 NC캠도 자리 이제 슬슬 좋은 자리 들어오고 있다.
오늘보다는 조금 상황 봐가면서 사면 될 것 같아요. 삼양 LC캠. IT가 이게 참 IT가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냥 나오는 뉴스만 보면 솔직히 반도체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뉴스만 보면 뉴스 플로우만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얘기는 사실은 AI예요. 그래서 뭐 사실 주말에도요 미시장도 반도체가 메인이었어요. 보시면 그 웨스턴 디지털 몇 프로 오른 거야? 예, 5% 올랐고요. 5% 올랐죠? 신고가 또 부근이에요. 그리고 뭐 샌디스크 7% 올랐고요. 그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네. 얘도 4% 올랐어요. 4.6%? 그러니까는 이게 뉴스 플로우나 미시장에서 메인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반도체만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사실. 그 차트, 우리나라 그러니까 종목들 차트나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정세만 보자면.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반도체 좋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미시장도 그렇고요. 미시장하고 우리 시장 간에 또 움직이는 시차라는 게 있어요. 뭐 같이 움직일 때도 있지만 언제는 미시장이 먼저 가고 우리 시장이 뒤따라가고 언제는 우리가 먼저 가고 미시장이 뒤따라와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시장 내에 도는 수급과 전반적인 섹터 분위기, 그 시장 지수의 분위기 이런 것들에 많이 저는 좌지우지 돼서 그렇게 차이가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기 자체가요. 시기가 지금 이제 12월 이제 둘째 주잖아요. 이번 주가. 이제 12월로 막 접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 성격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제가 11월 달에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12월부터는 종목장이 될 거고 그 종목장의 중심에는 사실은 반도체보다는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이런 것들이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없는 것들이 가는 시기가 있는 거고 그런 게 나오기 제일 적합한 시기가 항상 연말 연초기도 했고 때마침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어요 시장이.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코스닥을 땡길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코스닥이 갑니까? 바이오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코스닥이 가죠? 반도체로 할 수 있다고요? 못한다니까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반도체 종목들이 길게 봐서 많이 올라서 시총 상위단에 뭐 한 4, 5종목 이렇게 박혀 있으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 전에는 반도체로 그렇게 못 가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나중엔 가능할 수도 있지.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코스닥이 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 그러면은 뭐 바이오 2차전지지 뭐예요. 뭐 고민할 게 있나? 그럼 반도체는 그때 쉬는 거예요. 쉬었다가. 아니 미시장은 반도체가 계속 더 움직이는 것 같고 AI 맨날 뉴스 나오는데 왜 쉬지? 뭐 그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쉬는 거예요. 하지만 얘네가 끝났을까요? 가요. 다시 간다니까요. 지금 이쪽 좋아 보이는 업황의 분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에 또 반영될걸요? 반도체는 아마. 그래서 사실은 좀 편하게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오늘 에코프로 올라가고 지난주에 로봇 올라가고 이런 거 신경 난 안 쓸 자신 있다. AI 바이오 뭐 날라가고 이런 거. 난 그런 거 실적도 없으니까 난 그런 거 안 할 거야. 나는 신경 안 쓸 자신 있어. 그런 분들은 지금 반도체 모아가는 거 나쁘진 않아요. 대신 진짜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쪽은 눈 감고 계셔야 돼. 그럴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 드리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지난주에
그 병락이 형 방송하는 걸 내가 봤는데 한 30분 정도 봤는데 안쓰럽더라고요 좀. 그리고 난 이 형이랑 친해서 아니까 이 형이 약간 표정이 안 좋더라고. 나 그거 알겠더라고 바로. 하도 주변에서 다 그냥 뭐 그냥 하도 반도체만 얘기하니까 그런 거기도 한데. 여튼 반도체 지금 오늘도 반도체가 별로기는 한데요. 여러분 반도체는 가요. 이게 어떻게 안 가? 무조건 가지. 근데 지금은 얘네의 시간이 아닐 뿐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이 장이 그러니까 종목장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가요. 네. 아, 표정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난감해하는 표정이 있다니까요. 저는 알겠더라고. 목소리도 다르더만. 톤이 평소랑. 그날 여러분들 일르지 마세요. 그날 유튜브 방송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사실 그 1시부터인가 하잖아요. 12시 50분인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뭔가 하소연을 하다가 끊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화를 했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맞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대장 섹터고 또 갈 텐데 뭐. 그러니까 저도 이거 살 거라니까요. 저는 심텍이나 하나마이크론 살 거예요. 저번에 제가 에코프로 살 거라고 얘기했듯이 전 얘네는 살 거예요. 근데 언제 사느냐 정도. 가격도 지금 가격이서 크게 싸게 사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크게 싸게는 못 살 것 같고 사기는 살 겁니다. 저런 거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성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저도 잘못됐다고 아니 뭐 내가 그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저희는 친하니까 이제 사적으로 또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형 지금 2차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2차전지 아니래. 그 형은 진심이긴 해. 반도체래요 자꾸. 그래서 형 2차전지 갈 때 됐다니까. 반도체래. 형 바이오 사야 돼. 형 에이프릴 바이오 좋아. 그랬더니 반도체래. 아씨. 뭐 말만 하면 반도체래. 그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냥 그런 성향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마십시오. 뭐 제가 또 요즘 잘 맞는다고 뭐 제가 신입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틀릴 때가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대한 안 틀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저도 손절 나갈 때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기 매매는 손절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손절을 못하면 단기 매매는 하면 안 돼요. 손절을 못 하실 거면 단기 매매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추격 매수도 하면 안 됩니다. 돌파 매수 하면 안 돼요. 손절 못 하실 분들은 눌림목 매수만 해야 돼요. 아셨죠? 눌림목 매수만 해야 되고. 하나마이크론이 뭐가 어째 좋은 종목인데 주식이라는 건 쉬는 기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자, 에코프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다행히 저도 금요일날 샀는데 정말 다행히 금요일날 샀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방송을 듣다 마신 분들이 좀 계시네. 제 걱정을 해주시는데 괜찮습니다. 금요일에 막차 탔어요 저. 예, 다행인데 이제 제가 이거 조정받을 때 맨날 뭐라고 했냐면 한 2달 정도 혹시 기억하세요? 2달 정도 보통 사이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앞뒤 약간 차이만 있고 조정도 2달 보통 2달. 제가 약간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원래는 뭐라고 했냐면 에코프로 얘가 대장 같고 2차전지 그럼 얘는 어떻게 갈 것 같냐? 12월 중순에 갈 것 같다라고 했을 거예요. 12월 중순. 제가 12월 중순 얘기를 한 거는 얘가 기껏해야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고점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 한 달 반 정도 쉬었다가 가는 그립? 이 정도가 딱 제일 무난하지 않나? 약간 빠르다고 했을 거예요, 계속. 요거 할 때. 요러고 있을 때.
왜 안 빠지더라고. 근데 금요일날 심지어 야경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산 건데, 예. 이번에는 한 달 남짓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은 사실 이런 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대부분 나중에 한번 이것저것 봐보세요. 보통은 2달 정도 쉬어요. 자, 그럼 이거를 하나마이크론에 접목을 해봅시다. 얘 지금 쉰 지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지금 사실 공교롭게 에코프로랑 비슷한 시기부터 쉬었거든요. 업종은 완전 다르지만. 얘가 지금 고점 찍은 게 10월 말 11월 초잖아요. 한 달 조금 더 쉬었다고요. 이게 정석이에요, 사실은. 이게. 한 2달 정도 쉰 다음에 움직이는 게 사실은 정석이거든요. 얘는 약간 정석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마이크로는. 에코프로는 그거 정석보다는 약간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이 너무 세 보여서 저도 금요일날 산 거고. 예. 그냥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이런 거를 난 걱정할 이유가 있나? 지금은 안 가는 시기니까 안 가는 건데 왜 그걸 고민을 할까 대체?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저거 왜 고민하는 거야 대체? 갈 것 같아서요 지금? 그러니까 제 기준에선 지금 가는 게 신기한 거라니까요. 조금 더 쉬어야 된다니까. 근데 가격 조정이 심하게 안 나온다니까요, 이런 거. 진짜? 가격은 잘 안 빠집니다, 저거. 저러고 왔다 갔다 하다 올라갈 거예요. 세아베스트 오늘 좋구나. 자, 그 시장을 보는데 정답은 없는데,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큰 그림은 일단 보고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코스닥이 갈 것 같은지 코스피가 갈 것 같은지가 일단 기본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냥 내용 자체가 좋으니까 무조건 걔가 간다? 아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야, 에코프로가 갑자기 뭐 천지개벽을 해서 오늘 20%가 오르나요? 아니라니까요. 갈 때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냥. 딴 게 아니에요. 야, 근데 좀 심하긴 하다, 근데. 에코프로 들고 계신 분들 5번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많이들 들고 계시죠, 에코프로? 지금 수백 명이 들고 계실 것 같은데, 다들 축하드립니다. 원래 있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저 때문에 사신 분도 있을 거고, 금요일에 저 따라 사신 분도 계실 텐데, 다들 축하드립니다. 이게 모두가 산 주식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에코프로가 20%가 가다니. 다 5번이네. 이런 날도 있어야지. 2등은 에코프로 BM이에요. 아, 다들 축하드립니다. 와, 에코프로 미쳤다, 근데. 엔솔이 아쉬워요. 엔솔도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4%. 아쉬워요. 대장은 에코프로라고 계속 했잖아요. 그쵸? 어디까지 갈까? 한번 볼까요? 야, 근데 이 속도로 가면 금방 가겠다. 15만원. 그러네요. 저 15만원 본다니까요. 그 얘기도 저 밑에서부터 제가 했을 겁니다. 15만원 봐, 15만원. 근데 오늘만큼 한 번 더 오르면 거의 15만원 되겠는데요? 야, 이 주식이 올라갈 때도 무섭고, 참. 에코프로 BM 한 번만 보자. 얘는 아직 고점 못 들었죠.
근데 이제 왜 대장이냐고요? 움직임이 대장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 못 하겠는데, 아,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에코프로 BM을 봤어요. 저는 원래 2차 전지 난 에코프로 BM을 사야지라고 생각을 원래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게 이번에 10월 달에 올라올 때 그 파동을 피보나치로 쪼개서 보면, 피보나치는 보통 이 세 번째나 네 번째 자리에서 저점이 잡히거든요. 여기가 좀 의미 있는 저점이 많이 나오고, 이 위에 자리는, 여기는 진짜 센 놈들이나 나오는 자리고, 여기가 일반적이긴 한데 이 자리는 깨질 때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은 빠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접근할 만한 자리는 요 세 번째랑 네 번째 자리거든요. 이 얘기 저번에 드렸을 거고. 근데 이 BM은 네 번째 자리에서 저점이 잡혔죠. 여기서 잡혔잖아요. 저점이. 제가 이때 그 뭐라고 했냐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이미 저점이 나왔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는 세 번째 자리에서 잡혔죠. 여기서. 제가 아마 이때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저점 나왔다고 해. 요 양봉 나오는 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기억하시면 1번. 얘네는 이미 저점이 나왔다. 그래서 앞에 파동까지 제가 설명하면서 이거 디테일하게 얘기 드렸어요. 그럼 왜 안 사냐? 저점이 나왔는데 나는 조금은 더 쉴 것 같으니까 그거 쉬는 거 보면서 살 거다. 저점은 나왔다. 아무튼 저점 이미 나온 차트다. 이거는 얘기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더 확신을 갖게 된 게 에코프로 BM 때문이에요. 왜? 에코프로 BM이 비슷한 시기에 네 번째 자리를 찍어서 돌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양봉으로. 야, BM이 여기서 돌리고 에코프로가 여기서 돌렸는데 이 정도면 저점이 나온 거지, 이거는. 근데 조정받은 기간이 아직은 짧으니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보다가 자꾸 올라가서 약이 막 오르다가 금요일 날은 이제 안 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산 거예요. 금요일 날은 이제는 안 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산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일단은 현재로서는 막차였네요. 막차였네. 아, 기다린다고 해서 안 샀다고요? 금요일날 샀다니까요. 기다리긴 했어요, 저도. 금요일날 샀다니까. 더 못 기다리겠어서. 금요일날 산다고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내려오면 살 거라고. 95,000원 깨지면 산다고. 슈어 드셨잖아요. 그럼 됐지 뭐. 슈어 드셨으면 됐죠 뭐. 여러분, 제가 괜히 수익률 대회 1등은 아니에요. 아, 물론, 이제. 근데 제가 원래 수익률 대회는 옛날부터 나가면은 거의 다 입상을 했어요. 지금 밤에 하는 거, 1회 대회 때 제가 2등 했거든요? 1회 대회 때 제가 2등을 했는데, 그때 1등을 못한 이유가, 저는 상따를 안 해요. 상따 매매는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상따 매매가 맞기 시작하면 수익률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밀려가지고 2등을 아무튼 했어요. 2회 대회 참가를 안 했습니다. 2회 대회는 제가 참가를 안 했고, 근데 3회 대회 이번에 참가를 한 거죠. 근데 왕중왕전이 있는 거 알았으면 참가 안 했을 텐데, 전 그게 있는지 몰라서 참가를 한 건데, 어쨌든 지금 본선 1등을 해서 이제 결승에 올라갔고요. 왕중왕전도 나가게 될 겁니다. 그건 이미 출연이 확정이 돼서. 아마 왕중왕전은 8명 정도가 할 거거든요. 입상자들만. 에코프로를 아침에 왜 파냐고요. 아이고, 에코프로 왜 팝니까? 그냥 내비둬야지, 저거는. 지금 다시 사야 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18%의 삭가요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예. 근데 밤에 하죠, 밤에. 밤에 합니다. 밤에 합니다.
지금은 보유자 몫이죠. 왕중왕전은 이번에 결승 끝나고 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연말 연초 12월 말에서 1월까지 아마 왕중왕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번 결선을 뭐 앞에 민 박사님은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열심히는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또 순위에 들면 열심히 할 거고요. 제가 이번에 본선도 사실 살살 하다가 갑자기 제가 1등이 돼 있어가지고 지난주 후반에는 조금 신경 썼어요. 솔직히 말하면 목금은 신경을 썼고. 작은 로봇들 차액 실현 조금 해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차액 실현 조금 해도 되냐? 그거를 근데 왜 저한테 허락을 맡으세요? 그게 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허락을 맡으십니까 저한테? 아니, 마음이 조금 이익 실현하고 싶으면 이익 실현하는 거죠. 뭐 굳이 허락까지. 16% 수익 보고 팔았는데 왜 우세요? 좋은 일인데. 16% 수익 보고 파셨으면 좋잖아요. 왜 우십니까? 맞아, 저게 정확한 겁니다. 본인 계좌 상황, 본인 성향에 맞게 매매라는 거지, 뭘 그런 걸 일일이 허락을 맡으십니까? 뭐 제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아, 동엽이 형. 야, 근데 이 방송이, 여러분, 이 지금 굿모닝 작전 이 방송이, 와, 진짜 라인업이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경락이 형 참가 안 했어요. 경락이 형 참가 안 했는데 그 형은 나왔으면 떨어졌지. 그 형은 수요일데이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시면서 왜 그래. 그 형은 나와서 그 타이밍에 반도체가 갔으면 1등 했겠죠. 근데 안 갔으면 1등 못하지 뭐. 그 형은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른 거고, 제 뒤에 하시는 동엽이 형도 단기 매매 잘하세요. 제 앞에 하는 민 박사님도 잘하시더라고. 공교롭게 지금 민 박사님, 저, 동엽이 형 전부 이번에 본선 진출했잖아요. 예, 라인업이 장난 아닙니다. 예. 알테오젠. 알테오젠 보유자라면 난 들고 갈 것 같은데. 아, 근데 좀 그렇긴 하다. 일단 얘는 이 거래를 소화해야 돼요. 거래가 많이 터져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긴 할 거예요. 얘가 오늘 반등하는 건 코스피 이전 때문에 반등하는 건데, 사실 금요일 날 악재로 빠졌고 해명이 있었죠. 하지만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 해명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제한적인 악재라는 게 딱 맞아요. 이게 제한적인 악재라서 당분간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막 급락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알테오진이. 딱 그 정도. 그래서 이제 당장 뭐 들어가기 위한 매력이나 이런 건 많이 떨어지지만 들고 있다면은 글쎄 지금 뭐 이미 빠졌는데 라는 생각은 들지. 저런 거는 딱. 저는 이제 바이오는 아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바이오들이 있잖아요. 49,000원이네. 요거는 살 때 말씀드릴게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은 4만원 밑에서 살려고 보고 있어요. 살 때 말씀, 저 얼마 팔았죠? 43,500원에 팔았다고 했죠? 더 가서 좀 아쉬웠는데, 하루 만에 다시 내려왔네? 변동이 크네요, 저것도. 올림픽 TTI 링크 솔루션. 아, 나 종목 찾아야 되는데. 온디바이스 한번 볼까요? 온디바이스. 지금 제일 먼저 치고 가네, 칩셋 미디어. 자, 칩셋 미디어가 금요일날 치고 가서
아마 얘가 회사가 해명도 했을걸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요거 잠깐 설명드릴까? 그 칩셋 미디어가 금요일에 뉴스가 뜹니다. 이게 이제 구글 TPU 관련 뉴스가 뜨니까 여기에 이쪽에 납품하고 있다. 뉴스가 뜨니까 이제 급등을 해요. 상한가를 갑니다. 상한가 터치합니다. 근데 장 끝나고 이제 회사가 입장문을 발표해요. 근데 이거 굳이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시장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납품은 하는데 서버향이 아니라 모바일향 BDOIP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니 당연히 모바일향 비디오 IP였겠지 서버향이라고 그걸 생각을 하나? 근데 모르는 사람은 서버가 아니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얘네는 서버 쪽 하는 회사가 아닌데 뭐 굳이 서버야. 근데 이때 소문이 그런 식으로 돌았나봐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었나봐. 그걸 좀 또 참 굳이 바로잡겠다고. 그래서 시간에 좀 빠졌는데, 그래서 시간에 좀 빠졌던 거거든요. 이게 저녁에. 근데 또 자연스럽게 움직임 나오죠. 칩셋 미디어는 지금 차트 이뻐요. 저는 얘는 거래가 이미 한방 이빨이 터져가지고 그냥 알아서 올라올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알아서 올라올 것 같아요. 칩셋 미디어 같은 거는 알아서 대략,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지나고 봤더니 아이고 이때가 저점이었네. 근데 막상 이때는 저점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지점이에요. 저도 어려운 지점이에요.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저점이라고 감히 예측을 하겠습니까? 지나고 봤더니 아이고 그때가 저점이었구나. 이거 이 차트. 근데 제가 이 얘기는 했죠.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기억하시면서 한번. 온디바이스 AI는 솔직히 지금 차트가 안 예쁜데 길게 봐서는 여전히 수렴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고, 이거는 기술적으로 살 자리가 아니지만 지나고 보면 아이고 그때가 저점이었네. 왠지 느낌이 그렇다. 이건 약간 느낌이 포함이 된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를 저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분명히 제가 드렸을 겁니다. 몇 번이나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갈 때가 됐는데 분명히. 갈 때 직전에 왜 이렇게 이상한 액션이 나왔지? 장이 안 좋아서. 장이 안 좋았어도. 이제 그런 저점이 된 거예요. 이런 건. 그러면 얘는 이미 좀 의미 있게 많이 올랐으니까 딴 거를 보자고요. 이제 오픈 엣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약간 그러네요. 여기는 저점으로 예측하고 들어가기 어렵지만 지나고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네. 제가 이 얘기를 이때부터 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때가 뭐냐면 구글 TPU 얘기 처음 나올 때예요. 근데 계속 음봉이라고. 왜냐면 차트가 안 좋으니까 갭이 뜨면 매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가 이제 지나고 봤더니, 왜냐면 내용 자체도 이게 GPU에서 TPU로 넘어가는 딱 그거니까 온디바이스에 적합한 내용이거든요. 그 에이직 쪽으로 가는 거 자체가 온디바이스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였는데 차트는 이랬다고요. 여기서 뉴스가 튀어나왔다고. 그러니까 갭상승은 하지만 자꾸 음봉 맞지만 지나고 봤더니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여기까지 안 와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저점이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류의 종목들을 한번 쭉 보면 이런 게 많겠죠. 뭐 자람테크도 약간 이런 류인데 이거 금요일도 많이 올랐죠. 얘도 지나고 봤더니 얘가 저점이잖아요. 그쵸? 사실 이런 거 맞춘 게 제 기준에선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거는 이제 근거가 빈약하거든요. 근거가 빈약하지만 느낌으로 맞춘 거라서 이런 게 사실 대단한 거예요. 에코프로 맞힌 거? 저는 그거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에코프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좋게 봤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움직임이면 이걸 어떻게 나쁘게 봤겠어. 근데 애초에 코스닥 종목장이 올 거라고 계산을 하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또 저런 이슈들을 보면 방금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런 거는 좀 신기한 거긴 하죠. 제가 얘기를 한 건데도 제가 신기해요. 저런 거는. 제가 얘기를 한 거지만 저도 신기하긴 합니다.
오, 진짜네?가 돼요, 저도. 그 정도로 기술적으로는 근거가 좀 빈약해요. 퀄리타스 반도체 볼게요. 야, 이건 오른 게 없네. 얘는 왜 하나도 못 올랐죠? 얘는 오른 게 없네요. 퀄리타스, 이런 거 나쁘진 않은데? 얘는 진짜 하나도 못 갔네요. 이게 못 간 게 있구나. 잠깐만요. 이게 제가 주로 보던 거는 아니어가지고, AD 한번 봅시다. 얘는 근데 많이 올랐잖아. 요것도 괜찮다. 얘가 대장주입니다, 얘가. AD테크가 좋네. 저는 좀 좋게 보던 주식이 자람테크, 칩셋 미디어였어요, 사실은. 굳이 여기서 종목을 좀 꼽아서 얘기를 하자면. 실제 매매도 하고 뭐 이런 제가 좋게 보던 거는 자람테크랑 칩셋 미디어긴 해요. 근데 둥글둥글 다 좋다고 보고 대장주는 얘예요, 얘. AD테크. 이건 차트도 이뻐요. 지금도 이쁘네. 이건 11선 안 깨지면 또 가겠지 뭐. 이거 이쁘다 이거 AD테크. 이거 좋은데요? 바닥주는 아니지만. 에이징랜드. 이것도 좀 올라왔네요. 아직 못 간 거는 퀄리타스 반도체 정도. 요거는 아직 못 갔다. 다 올라왔잖아요, 나머지는. 제주 반도체. 전 퀄리타스 좀 땡기고, 지금은 AD테크 좀 땡기네요. 근데 저는 원래 자람이랑 칩스를 선호합니다. 종목이 많아요. 온디바이스도 종목이 많아서 ALT 이것도 괜찮은 종목인데 위에서 이러고 있구나. 얘는 앞전에 많이 올랐죠. 제가 이것도 몇 번에 매매했던 건데 요거는 차트가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요. 하나마이크론이랑 막 이런 애들하고 비슷한데 딱 지금 쉬는 그냥 그런 구간이네. 그 밤에 하는 스윙의 대회. 근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금요일날 끝났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근데 금요일 끝났어요. 근데 제가 장 마감 때 종목 뭐 들고 있는지 아셨어요? 종목을 다 들고 있었어요, 저는. 현금 없었어요. 제가 목금은 좀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때 뭐 들고 있었냐면요. 슈어소프트테크, 에코프로, 그 다음 뭐야. 저 대화제약 들고 있었어요. 대화제약. 그리고 뭐지? 하나가 나우로보틱스 들고 있었고 하나 더 있는데 슈어, 에코, 대화, 나우, 아마 하나가 우진이었을 거예요. 지금 오늘 보니까 우진이 좀 빠졌고 나우 좀 올랐고 세 개는 급등하지 않았나요? 이거 세 개는 급등했던데. 슈어가 또 가요? 볼까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슈어소프트테크 축하드립니다. 슈어소프트테크 수익 보신 분들, 들고 계신 분들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슈어소프트테크 금요일날 제가 공개했죠. 요거 좋아 보인다고. 우리는 목요일날 샀다고. 근데 어차피 비슷한 가격이라고. 드리기를 잘했네.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보셨으니.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한 건데. 축하드립니다. 뭐 팔린 분들, 판 분들, 그냥 들고 계신 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뭐 다 수익일 테니까. 방금 차격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번 주가 기대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얘기를 드릴 때도 다음 주가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겁니다. 왜? 주봉이 이쁘니까. 주봉이 이쁘게 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음 주가 가야 되는 차트거든요. 월요일부터 쏘네. 로봇도 좋아 보여요. 근데 저는 로봇은
이제 차트도 이쁜 게 많은데요. 전 나우로보틱스가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차트도 이쁜데, 요건 아무튼 잘 봐보세요. 나우로보틱스는.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유로메카나 차트, 얘도 차트 괜찮거든요. 괜찮은 거 되게 많은데 하이제너럴님도 차트 나쁘지 않아요. 예. KNR은 오늘 이미 쏘던데, 이거 아까 쏘더라고. 근데 내용은 전 나우가 좀 땡겨요 요새. 그래서 나우 한번 잘 체크해 보시죠. 나우 로보틱스는. 로봇주도 좋게 보죠. 뭐 안 좋게 보기가 어렵죠. 자, 로봇은 장점이 뭐예요? 두 가지 특장점을 다 갖고 있죠. 잠깐 나 오늘 몇 시까지지? 30분까지구나. 이게 가끔 20분까지 하라고 할 때가 있어가지고. 레인보우 금요일날 뉴스 나오지 않았나요? 그 뭐야, 공장 짓는 게 뭐 3개월 딜레이 됐다? 뭐 이런 뉴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에. 그래서 내려온 거겠지만, 제한적인 악재 아닐까 싶어요. 또 올라올 것 같은데요. 참 공교롭게 금요일에 시총 제일 큰 알테오젠도 악재가 있었고, 레인보우도 공장 딜레이 이슈가 있었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아마. 근데 그 뉴스 때문에 빠진 게 다예요.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올라가겠지. 와, 슈어 미쳤다. 슈어 같은 거는 맞히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건 인정하시죠? 저거 더럽게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굳이 정확한 포인트를 찍기는 쉽지가 않죠. 움직이질 않는 종목인데, 원래. 오늘 시원하네. 오늘은 시원하게 가네요. 자, 다들 아무튼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왜냐면 문자반 분들에게 종목을 드려야 돼서 제가 구체적인 종목을 이 시간에 에코프로처럼 그냥 대표주를 제외하고는 잘 얘기를 안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조금씩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종목은 오늘 안 드렸어요, 아직. 그러니까는 지금 문자반 회원분들 아직 종목을 안 드렸으니까 그건 좀 보시고, 예. 그리고 아마 한 종목은 좀 빠졌을 텐데, 그거는 대응 가격에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감안하시고 봅시다. 저는 내일 뵙도록 또 하겠습니다. 이제 제 5분 후에 제 개인 유튜브에서 뵙고요. 5분 후에 개인 유튜브에서 뵙고, 예, 굿모닝 작전은 내일 뵙겠습니다.